물을 초점을 해서 식후 2시간 후에 물을 마셔야 할 이유에 대해서 가설을 세워보고 거기에 대한 하나의 과학적인 근거를 제안을 해보고자 합니다. 밥을 먹잖아요. 먼저 가장 많이 떠오르는 게 탄수화물이죠. 탄수화물은 바로 공유입니다. 이 공유가 소화 흡수되는데 필요한 시간이 있었죠. 보통 물 같은 경우는 30분 정도가 걸려요. 소화 흡수가. 발효효소식 같은 경우 30분에서 1시간 이내에 소화 흡수가 되죠. 과일 같은 경우에는요, 30분에서 보통 1시간 정도 걸리죠. 근데 공유, 우리가 밥을 먹는다. 이때는요, 보통 2시간에서 4시간이 걸립니다. 그리고 채소 같은 경우에는 3시간에서 4시간 정도 걸리고, 또 육류, 고기류 같은 경우는 7시간에서 8시간 정도가 걸려요. 밥은 공유잖아요. 2시간에서 4시간 정도의 시간이 걸린다. 소화 흡수. 벌써 여기서 딱 이런 말씀을 드렸을 때 벌써 딱 감 잡으신 분들 계실 거예요. 자, 오늘의 주제가 뭐죠? 식후에 2시간 뒤에 물을 먹어라. 그게 주제죠. 소화 흡수라는 것이 바로 이화작용, 에너지를 생성하기 위해서 하는 어떤 그런 작용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 물과 이 공유 소화 흡수 2시간에서 4시간에 되는 이것의 상관관계를 한번 찾아보자고요. 밥을 먹잖아요. 그러면 총 4가지의 과정을 거치면서 ATP, 즉 에너지를 생성을 합니다. 첫 번째로는요, 세포질에서 해당 과정이라는 거예요. 당을 쪼개는 거예요. 그러니까 탄수화물이라는 것이 당으로 쪼개져서 포도당으로 만드는 과정. 그래서 거기서 ATP라는 에너지, 제가 그 전에 시간에 ATP는 양기라고 그랬죠? 이 기의 에너지를 생성하는데, 이 해당 과정에서 EATP가 나오고, 미토콘드리아의 기질에서 TCA 회로를 통해서 EATP 정도가 생성이 됩니다. 그리고 더 깊숙이 들어가서 미토콘드리아 내막으로 들어가서요, 산화적 인산화 반응, 산소화가 돼서 완전한 산화가 돼요. 그래서 여기에 28ATP라는 많은 양의 ATP가 산화적 인산화 반응을 통해서 형성이 되죠. 그래서 총 32ATP가 한 개의 포도당에서 생성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해당 과정과 또 미토콘드리아의 TCA 회로, 그리고 전자전달계를 통해서 내막에 산화적 인산화, 완전 산화되는 이 과정 중에서 물이 필요하기도 하고 또 물이 생성되기도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만약에 물이 필요한 과정이 있다라고 하면은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물을 먹어야죠. 만약에 물이 생성된다 할 것 같으면 그때 물을 먹으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그때 물을 먹으면 안 되죠. 물이 필요할 때는 물을 먹어야 되고, 물이 생성될 때는 물을 먹지 말아야 되고, 그럼 그 과정을 먼저 설명을 하면 되겠죠. 자, 처음에 진행되는 세포질에서 진행되는 해당 과정을 살펴봅니다. 이것이 해당 과정이에요. 당을 처음 분리를 한다. 글리콜라이시스 해서 이 글루코스, 이 포도당이라는 것이 약 첫 번째 단계에서 10단계를 거쳐서 피루베이트, 즉 뭐냐면 피루부산이라고 불리는 2개의 피루부산을 생성을 하죠. 근데 이 과정에서 9단계로 가는 이 길목에 2개의 H2O, 2개의 물이 생성이 됩니다. 이 해당 과정은요, 밥을 먹으면은 가장 먼저 ATP를 생성하기 위해서 작동하는 반응이에요. 근데 앞서서 제가 말씀드렸죠. 공유가 소화 흡수가 되기 위해서는 보통 2시간에서 4시간 정도 걸리는데, 처음에 물이 생성이 되는데 여기에 넣고 물을 같이 먹어버리면 해당 과정, 즉 이 사이클이 잘 돌까요? 잘 안 돌겠죠. 그러니까
물이 생성될 때는 물을 먹을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가장 안 좋은 습관 중에 하나가 국에다가 밥 말아 드시는 거, 누룽지 뭐 드시는 거, 물 말아서, 우리 입맛이 없잖아요. 그럼 물도 물 말아서 시원하게 먹고 싶잖아요. 밥을 먹고 입가심을 좀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속에 있는 치아나 이런 것들도 좀 빼야 되고, 그리고 밥을 먹으면 또 우리 한국 사람들은 또 꼭 뭘 먹죠? 커피를 먹잖아요. 그리고 식전에 이렇게 뭐 바로 뭐 물부터 드시고, 이런 모든 과정들이 해당 과정을 어떻게 한다? 방해한다. 그래서 내 몸에 기력이 생성되지 못하게 만든다. 보통 한 식후에 뭐 노곤하잖아요. 이 노곤이 뭐죠? 춘곤증이라 해서 낮에 막 졸리고 힘 빠지고 막 하는 거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하나의 해당 과정이 방해가 되면서 ATP 자체가 생성될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왜? 해당 과정을 통해서 2개의 피루부산을 생성을 해야 그 다음에 많은 양의 ATP를 생성할 수 있었던 산화적 인산화 반응이나 또 그 다음에 TCA 회로 쪽으로도 갈 수가 있기 때문이죠. 그러면 식후 2시간 뒤에 물을 왜 또 마셔야 되느냐, 그 이유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자, 그 이유에는 TCA 회로라는 곳이 있어요. 아까 TCA 회로는 어디서 했다고 했죠? 미토콘드리아의 기질에서 작동을 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 TCA 회로에서는요, 잘 보시면 물이 사용이 됩니다. 1개, H2O, 물 2개, H2O, 물, 총 물이 3개가 필요해요. 그러니까 이때는 TCA-회로한테는 물을 많이 드셔야 TCA-회가 싱싱 돌아가는 거죠. 피루부산으로부터 1개의 ATP가 생성이 되죠. 그럼 아까 해당 과정을 통해서 2개의 피루부산이 생성이 되니까 여기에서 2개의 ATP가 나온다는 거죠. 근데 2개의 ATP가 나올 때 1개의 피루부산 중에 3개의 물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물을 많이 드셔야 되는 거죠. 저는 이때가 바로 식후에 2시간 후라는 가설을 세우는 겁니다. 그러니까 밥을 먹고 나서 처음에는 표면에서 자극이 되고 해당 과정이 작동이 되지만 밥을 소화 흡수가 보통 2시간에서 4시간 정도 걸린다고 했었을 때 이 2시간의 중간 과정 정도 해당 과정에서 이때 2시간 후에는 바로 TCA 회로가 잘 작동이 되어야만 하는 그런 시점에 있다. 밥이나 빵, 면 같은 것은 식후 2시간 후에 물을 마시면 건강에 도움이 될 수 있겠는데, 그러면 청이장, 청사멸, 청사심, 청호식, 그리고 하루 한 끼 같은 것들은 가루로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청일수나 휴 같은 해독차와 같이 함께 마시는 게 보통인데, 그러면 이런 것들은 어떻게 먹는 것이 건강에 더욱더 효과적인가, 그 방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